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입스위치 원정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4위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맨시티는 어떤 방식들로 입스위치를 뚫어냈는지, 입스위치는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입스위치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5-4-1 형태로 출전을 했습니다. 입스위치 기본 3톱은 스모딕스, 델랍, 허친슨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될 때가 많은데 스모딕스의 부상으로 인해서 왼쪽 윙어 자리에는 클라크가 나왔습니다.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맨시티는 4-2-3-1 형태로 나왔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즈가 우풀백 자리에 나왔고 후벤 디아즈가 오랜만에 경기에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입스위치는 5-4-1 형태로 수비하면서 원톱 공격수 델랍을 통해서 역습을 전개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맨시티의 첫 번째 임무는 이 5-4-1 수비를 깨는 거였죠. 거기서는 윙어 도쿠의 역할이 주요했고요. 도쿠가 얼마나 상대 수비를 많이 끌어당기느냐, 그래서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얼마나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도쿠가 얼마나 간결하게 내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맨시티는 이 작업들이 아주 잘 됐고요. 실제로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득점 세팅부터 보겠습니다. 선수 몰아놓고 포든이 반대 전환. 이 반대 전환이 로드리가 있을 때는 로드리가 주로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맨시티 선수들이 그 분량을 좀 나눠서 해야 하거든요. 이번 장면에서는 포든의 전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받은 도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선수들 2명 자신에게 끌어당기고요. 그때 벌어진 공간을 통해서 더브라이너가 안으로 침투. 그때 도쿠가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브라이너가 안쪽으로 넣어준 공이 수비에 굴절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포든 앞으로 떨어집니다. 운이 좋다고도 말할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공을 받은 다음부터는 실력이죠. 포든의 좋은 컨트롤, 그리고 포든의 슈팅 타이밍이 좋았는데요. 공이 바운드되고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바로 눌러 때리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선제 득점에 성공하고요. 맨시티는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두 번째 골도 아주 비슷하게 들어갔었는데요. 저는 오늘 특히 도쿠를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이 바람잡이 역할을 되게 잘해줬어요. 도쿠가 공 잡고 이번에도 2명 끌어당기고 그때 더브라이너가 도쿠 등 뒤로 돌아뛰어줍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효과를 보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더브라이너가 돌아뛰면서 수비수 중에 1명을 자리에 묻게 되고요. 도쿠와 더브라이너를 막는데 수비 3명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수적 우위가 생길 수 있고요. 포든이 프리한 상태로 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든이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또 옆에 프리하게 있던 코바치치에게 코바치치가 깔끔한 중거리 슈팅으로 2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오늘 맨시티의 2골을 보면 세트피스, 역습 이런 거에서 득점한 게 아니라 맨시티가 플랜 A로 삼고 있는 지공으로 상대의 로우 블록을 깼다는 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맨시티 팬들에겐 되게 기분 좋은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홀란드의 폭넓은 움직임도 맨시티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이렇게 최후방에서 누군가 공을 가지고 역습을 시작하려고 할 때 홀란드가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와 주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이때 더브라이너나 도크, 포든 같은 선수가 빠르게 올라가면 홀란드가 공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홀란드는 이렇게 본대에 합류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효과적이었던 장면이 많았죠. 전반 21분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디아즈의 공을 받아주는 상황도 그렇고요. 34분쯤에 역습 나가는 상황에서 홀란드가 코바치치에게 돌려주고 이 홀란드의 내려오는 움직임 덕분에 코바치치는 반대쪽 뛰는 선수에게 깔끔하게 공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홀란드가 앞쪽에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워낙 이 본대 쪽으로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득점 장면뿐만 아니라 역습 나갈 때 속도를 올려야 하는 장면에서도 맨시티 선수들의 플레이는 되게 유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시티의 특징적인 장면은 김도환이 에데르송이 압박당할 때 적절한 위치로 움직여주면서 그 압박을 해소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입스위치의 약간 미스성 플레이라고 느꼈는데요. 보통 상대팀이 맨시티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할 때는 균도안같이 공을 받아주는 선수를 먼저 묶고 전방 압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스위치는 전반전에 3골을 먹혀서 그런지 균도안에 대한 압박이 느슨했고요.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도안이 잘 풀어낸 공을 도쿠가 사이드 쪽에서 받고 2명이 자신에게 붙었을 때 개인 능력으로 2명 사이로 치고 들어갑니다. 오늘 워낙 도쿠의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2명 사이 드리블도 자신있게 칠 수 있었죠. 그리고 강력한 슈팅으로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도쿠가 항상 이렇게만 플레이한다면 맨시티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쿠에게 아쉬웠던 건 1명을 제치고 그 다음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하면 좋을 때가 많은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공을 뺏기거나 공격이 실패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도쿠는 자신의 사용법을 자신이 제시한 것 같았습니다. 플레이에서 정말 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맨시티는 결국 6골을 득점하면서 경기를 6대 0으로 종료합니다. 오늘 맨시티가 6골을 넣었다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실점을 안 한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기 초반에 상대 공격수 델라비라는 선수가 공격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복귀한 후벤 디아스가 잘 눌러주면서 수비적인 대응을 되게 잘 했고요. 오늘 에데르송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선방이라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더브라이너가 그동안은 기동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도쿠가 공을 잡았을 때 계속해서 주변으로 움직여주면서 성과를 많이 냈던 것 같고요. 그 덕배의 움직임이 도쿠를 더 간결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멀티골을 넣은 포든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포든은 확실히 지금 더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이 슈팅 타이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첫 골 포든의 슈팅 타이밍은 감각이 살아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빨랐고 상대 키퍼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승패가 일찌감치 정해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는 로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주중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조금 더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둔 맨시티. 과연 맨시티는 후반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